저희 현장학습 강제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이러거든요. 학부모님들 민원 때문에 못 가겠다, 현장학습 못 가겠다 이러거든요. 제발 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이 걸러지지 않고 교사한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악성 민원을 막을 수가 없죠. 전 세계 어딜 가든 악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민원도 못 막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민원까지, 이 악성 민원 때문에 이 진짜 민원까지 넣지 말라고 이 교사는 말하고 있죠. 이 교사가. 여기 학부모가 있겠죠. 학부모를 째려보면서 민원 늘으실 겁니까? 이러면서 그게 바로 독재라고요. 독재 국가에서는 민원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 민원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냐고요. 독재 국가가 민원이 없는데 이 사람이 민원 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악성 민원이 문제라니까요, 선생님. 악성 민원을 교육청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악성 민원을 걸러내실 겁니까?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학부모한테 민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넣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완전 독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사 노조 독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이분이 예를 듭니다. 현장 학습 때 사진을 찍으면 우리의 표정이 왜 안 좋습니까? 이러면서 이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넣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애는 왜 5장만 나왔나요? 100장이 나왔으면 왜 5장만 우리 애 사진이 있냐? 넣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민원을 넣었다고 무슨 민원을 넣은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흥분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민원을 넣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느냐? 딴 나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다들 못하게 하거든, 그거를. 학교에서 막는다고요, 못하게.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상대를 안 해주면 돼. 근데 그 상대를 다 해주고 다 들어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학교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걸 들어주니까 그런 민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학부모를 탓해야 됩니까? 그런 민원을 들어주는 학교를 탓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학부모 민원 중에 몇 개가 이상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원 중에도 괜찮은 민원이 있고 안 좋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분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사는 무조건 옳고 학부모는 무조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학부모의 민원을 배제하면 교사 천지가 되겠죠, 학교가. 그러면 누가 교사를 견제하냐 말입니다. 그럼 교사를 누가 견제해요? 교사도 견제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견제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모조리 공격하면 안 된다. 민원을 걸러줄 장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이고, 또 이분이 이제 민원을 대는 게 왜 그리 멀리 현장 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왜 다 들어주냐 말입니다. 또 이 학생하고 짝꿍 시켜주세요, 이런 학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부모도 있겠죠. 그걸 왜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들어줘야 할 때도 있어요. 학생이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할 때 원하는 학생과 짝꿍을 해줘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학부모도 민원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그게 이제 원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허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민원이 허용되지 않으면은 조직이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고 이분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현장 학습 안 가도 된다, 우리가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이 가주는 거래요. 가주는 거래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참 그죠. 어떻게 그게 가주는 겁니까? 현장 학습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 중에 하나예요. 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정말
그러니까 악성 민원인이 있는 걸 그걸 걸러줘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될 것 같다가 우리가 가주는 겁니다. 운동회 해주는 겁니다. 뭐 운동회도 교육과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현장 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가주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고 원인과 결과가 헷갈리니까 이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학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악성 민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악성 민원인만 탓하면 어떡합니까? 악성 민원인을 탓할 게 아니고 학교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악성 민원인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민원인만 탓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상식적이지 않는 생각을 그 교사단체라는 교사노조에서 밀어붙이는 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 학부모 배제다. 학부모가 공교육에서 전체적으로 다 배제되기를 바란다. 그 중에 진짜 희한한 학부모들만 그 학교와 결합을 하겠죠. 교사노조와 결합할 겁니다. 완전 좌파 쪽 가진 사람들, 교사노조 학교와 결합해가지고 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과연 뜻대로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 학교를 완전히 다 이탈할 거라고 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죠. 동시에 지금 현재 엄청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탈하고 싶을 때 이탈 못하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말하죠. 1만 조합원을 달성했다. 교사노조 1만 명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3만 5천 명의 조합원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6개월 전이네요. 6개월 전에 교사노조가 전국에 이제 3만 5천 명이 되었다. 여러분, 교사노조가 3만 5천 명인지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하셨냐고요. 자, 문제는 교사노조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거짓말하면은 교사노조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사노조는 도대체 몇 명일까? 여러분은 주변에 교사노조인 사람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영지초등학교 있을 때 한 명 봤습니다. 교사노조. 그 외에는 저는 교사노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3만 5천 명이지? 의문이 생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숫자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는 교사노조에 속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교원단체에 어디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사노조, 4대 교사노조, 자기들이 말하는 이 4대 교사노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숫자도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가. 그걸로 이제 인원수를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요. 월급에서 공제해가지고 이제 월급이 나가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이면 조합비가 5만 원이다. 그러니까 5만 원이 빼고 95만 원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체크오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체크오프한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인원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요한 건 그래도 인원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몇 명인지 알 수 없느냐. 왜냐하면 체크오프를 몇 명이 했는지는 일부 담당자만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일부 담당자만. 회계 이 담당자만 확인하는데 이것도 각각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천교육청에 속한 사람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니까 회계 담당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영천 지역에는 교사노조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영천에 있는 교사노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별로 다 모아가지고 교사노조가 몇 명인가 이거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노조가 몇 명인지는 외부에서 검증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이렇게 검증 과정도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죠. 몇 명인지 검증 과정도 비공개하고 그냥 말로만 3만 5천 명, 3만 5천 명 이러는 겁니다. 진짜 3만 5천 명을 확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교도 알 수 없다. 3만 5천 명, 뭐 35만 명 그래도 알 게 뭡니까?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일부러 숫자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 부풀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정확한 인원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공제한다고 해도 또 진짜 조합원인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조합비 공제해달라 그러고 나중에 뭐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3만 원 떼고 3만 원 다시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부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풀리면은 이제 교섭권을 가질 때 이제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 교섭권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죠. 예전에는 그 전임자한테 월급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교조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그 교육청에서 그 공간도 주고 그 월급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뭐 각종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교섭권을 그 큰 교섭권을 우리 단체가 이렇게 세다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조합원 수를 막 많게 부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재 현실이에요. 진짜 교사 노조가 그 몇 명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실천 교사 뭐 교육 모임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교조 도대체 몇 명일까요? 난 전교조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몇 명이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교육 교사 모임, 좋은 교육 교사 도대체 몇 명입니까? 좋은 교사 모임인지 하여튼 몇 명이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각자 몇 명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중복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정교조 하면서 교사 노조도 하고 실천 교사 노조 하고 그다음 좋은 교사 모임하고 다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세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 사실 알고 보면 4대 노조도 아니고 1대 노조일 수 있고요. 한 개 노조, 그러니까 한 명이 막 여러 개를 다 겹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진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을 만큼 작을 수도 있다. 교사의 1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10% 미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만약에 100명이면 그 1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이. 한 5명, 뭐 3명, 얘들이 그냥 대표일인 척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제가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게시물에 올린 설문조사거든요. 새 교사 노조를 만들면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 있다 0%, 없다 0%, 망설이고 계신 분이 100%입니다. 이분이 한 분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이 투표에 참여하셨고요. 이게 지금 15시간 전이니까 24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한 분밖에 참여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망설이고 계신데요. 망설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기존 교사 노조도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대표성이 없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100명만 딱 이제 실명을 딱 내놓을 정도로 당당해지잖아요. 그들은 실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누가 교사 노조인지 모르고 철저하게 보호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호되지 않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보호할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보호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그래서 보호되는 거고 실명도 공개되지 않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교사 노조인지 아니면 실천교사 그쪽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교조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입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밝혀질 거예요. 숨기고 싶지만 밝혀질 겁니다. 제가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도 체크오프 하자. 처음에 이제 월급 받을 때 돈을 떼자. 저는 회비를 안 받았거든요. 회비 1,000원씩 받아봐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회비를 1,000원 받는다. 그래서 100분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10만 원이죠. 한 달에 10만 원을 만약에 걷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라리 회계가 더 힘들어요. 회계가. 10만 원 받아가지고는 회계가 더 힘들다고.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게. 그런데 다시 검증받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안 받거나 아니면 1원만 받자. 그럼 체크오프에서 1원만 빠져나가거든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이제 99만 9,999원 나오는 겁니다. 1원씩 받으면은 회계 처리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원 받아봐야 1원 빠지는 사람을 아마 교육청에서는 다 파악할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면 좋겠죠. 만약에 이분들이 1원 빠져나가는데 그게 이제 파악이 되지 않는다. 진짜 그게 진짜 이렇게 덮여진다. 비밀에 덮여진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익명이 보장되니까 교사 노조에 많이 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익명이 보장될까?
우리는 이제 그 교사 노조에 반하는 노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보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드러낼 겁니다. 불법이지만 드러내요. 불법이지만 드러내거든요. 다들. 그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에서 말한 걸 밖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다 말을 해요. 그냥 노출해버립니다. 그 얘기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신과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교사 단체에 들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신 분만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많을 수 있어요. 많은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진짜 목숨 걸어야 된다. 그 저는 이제 목숨을 걸었다기보다 이미 저는 끝난 목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은 일을 겪으면 과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어떤 각오가 없으면은 여기 드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인을 이제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러니까는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뭐 희생이 아니지. 하여튼 자기가 어떤 뭐 뭔가 신념이 있다, 그러신 분 외에는 함부로 들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 기존의 교사들의 그 대표성이 현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상북도 안에서 교사 노조에 든 사람이 솔직히 뭐 20명일지도 몰라요. 어머나, 진짜 한 20명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척 하는 건지도 몰라요. 4대 교사 노조 이러잖아요. 그럼 대단해 보여죠. 근데 다 합치면 1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00명이 막 중복 가입하는 거예요. 4대 교사 노조라는 곳에 뭐 정교조, 교사 노조, 실천 교사 노조, 좋은 교사 운동, 이렇게 이 네 개, 그 100명이 그냥 막 중복 가입해 가지고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북 교육이 이 100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중에 중국인이 뭐 20명 있다, 뭐 30명 있다, 중국인이 이만큼 있고 뭐 그러고 뭐 다른 교사들 70명 있다. 그럼 중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 교육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 제가 만들고자 하는 교사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조합인가? 그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실명을 공개하기 싫어도 실명은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00명 정도, 50에서 100명 정도 될 때까지는 이제 조합원 명단은 비공개하죠. 저만 알 겁니다. 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 주셔야 되고 실명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뿌락지가 있단 말입니다. 간첩들 진짜 있거든요. 그 뿌락지를 걸러내야 돼요. 특히 교사 노조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다 걸러내고 진짜 이제 찐들 알맹이들을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 쭉정이는 가라 이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만 모아야 돼요. 그 50명을 모아도 알맹이만 모은다.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교사 노조보다 우리가 더 막강한 어떤 거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조합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조합비 있으면 1원이에요. 1원. 1원으로 체크오프 방식을 할 겁니다. 그 체크오프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원을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인 걸 표시만 내겠다. 그 1,000원 받아봐야 1,000원이라고 이렇게 받아봐야 회계만 복잡하다. 그러고 이제 직접 만나는 그 오프라인은 거의 없고 온라인 총회로 대신할 겁니다. 온라인 총회. 그리고 총회가 있다고 해도 교육청이 이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총회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돈 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출장비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를 하려면 했지 그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모든 활동과 기록을 당연히 공개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사 노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교사 노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떳떳하고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겠죠.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모을 생각이 없어요. 회계 처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의 권리는 교사가 직접 만듭시다. 저는 교사의 권리가 아니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담 스미스를 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때 나라도 구해진다. 같이 뜻을 모으실 분들은 그 저의 그 메일 주소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 유튜브 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소개 영상 소개하는 곳에 나오니까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50명 이상 안 되면은 그 연락처가 제가 남길 겁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화번호하고 선생님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성향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같으면 이제 컷오프. 그러니까 뿌락지들 있어요. 그 좌파 뿌락지들. 뭐 그러면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그냥 진짜 훌륭하신 분만 이제 모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꼭 단체가 안 되더라도 우리끼리는 믿고 이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그 친구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뭔가 든든한 동료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긴 뭐 저가 어디가 믿음이 가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내 같아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뭐 좀, 아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3일이니까 곧 이제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임종식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임종식이 세 번째 이제 임기를 저는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 할 수 있거든요. 세 번. 근데 임종식이 될 것 같아요. 김상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은 의지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약간 엔초 파도스 같은 느낌 들거든요. 엔초 파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검색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임종식이 될 것 같거든요. 김상동은 들러리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분이 될 것 같고, 이분이 아마 또다시 이제 인사권을, 되고 난 다음에 엄청 막강해지거든요.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날수록 레임덕이 점점 와요. 레임덕이 오는데, 처음에 되자마자 막 막강합니다. 그 권한이. 그럼 그때 저는 이제 사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되자마자, 뭐부터 하겠습니까? 저부터 제가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사망될 것 같아요. 사회적 사망이든 어떤 사망이든 어떻게든 저는 제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뭐 저는 선생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조에 안 들어가지고 뭐 내가 사망되었니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사망이란 꼭 목숨이 끊어져야 사망이 아니고요. 완전히 제거시킬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교직 사회에서 나를 제거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그냥 뭐 제거되죠 뭐. 그냥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노동조합에 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의 생각이 새로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사 노조는 믿을 수 없는 단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바보나비야. 여러분은 바보나비가 되는 거예요. 바보나비처럼 바다에서 날게 되는 겁니다. 나비는 왜 바다에서 날았을까요? 바다 물은 짠데 거기에는 풀과 꽃이 자랄 수 없는데 왜 그 나비는 바다에서 날았을까요? 마치 그 바보 나비처럼 우리는 되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순간.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끈끈한 아마 동료애를 느끼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소수가 모이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가지고 서로 끈끈한 동료애를 나누어 봅시다. 여기 바보나비야 gmail.com 여기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은 드립니다만 강요하지는 않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주십시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교사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